오늘은 이제 둘째 주 수업 할 건데요. 키넷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키넷마스터 앱을 설치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플레이스토어 한번 접속하셔가지고요. 키넷마스터라는 앱을 한번 검색해 볼 겁니다. 여러분 플레이스토어는 다 들어가서 검색하실 줄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키넷마스터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키넷마스터. K자가 앞에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열기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넷마스터를 처음에 실행하면 저는 여기 밑에 기존에 작업한 게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기존에 작업하던 걸 삭제해 놓고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사진과 동영상의 억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으면 허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업데이트를, 이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 게임에 관한 업데이트네요. 광고들이 중간에 떠요. 필요 없는 건 좀 제가 지역을 하니까 좀 지워놓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단에 프리미엄이라고 혹시 돼 있나요? 1년에 49,000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러면 평생 소유를 하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매년 이거를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구매를 이제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키네마스터로 나는 이걸 가지고 좀 할 수 있겠다 그러시면 1년에 49,000원씩 내고 쓰시면 되겠지만 저는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뺀 거고요. 여기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러 볼 겁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자,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쓸 건데요. 연습이라고 쓸게요. 저는요. 연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16대 9로 작업할 거죠. 그러니까 뭐 틱톡이나 유튜브에는 쇼츠 같은 걸 작업하시면 9대 16으로 하셔야 돼. 쇼츠나 틱톡은 세로 영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로 화면을 볼 거고요. 1대1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작업할 때는 1대1로 올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16대 9로 작업하시고요. 뭐 와이드로 하실 때는 뭐 이렇게 2.35대 1 뭐 이런 걸 쓰실 수도 있는데 뭐 고급을 가시면은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고급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글씨를 쓰고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키보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래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만들기라고 뜰 겁니다. 만들기. 만들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건너뛰기 할 거예요. 돈 내라고 하는 거니까 안 할 거니까 건너뛰기 누르면
키네마스터는 자동으로요 가로 영상이 나옵니다. 가로 영상이. 이게 보이세요? 가로로요? 자, 왼쪽을 보시면 동영상 그러면 동영상이 주로 나와요. 이미지로 누르면 이미지가 나오고요. 전체를 누르면 동영상 이미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영상 있잖아요. 작업 숙제해 오신 동영상 같은 게 있으면 주로 카메라 폴더에 들어있겠죠? 카메라 폴더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제가 오늘 촬영한 게 여기 있네요. 가장 마지막에 촬영된 영상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부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요건 이미지고요. 요거는 동영상이에요. 아이콘이 약간 다르죠, 그렇죠? 요거는 동영상이고 요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먼저 클릭을 하면은 요거를 클릭하면은 얘가 먼저 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잠깐만 보자. 그 다음에 하나씩 누르면 이어져서 계속 영상이 추가가 되는 거죠. 손으로 터치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가져오는 영상부터 이제 보면 여기 영상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가져온 걸 없으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영상이 이제 지나가는 거로 나오겠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제가 세로로 찍은 것도 있고 가로로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로 영상을 가로로 바꿔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제 가로로 작업할 거니까는 그것도 알려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메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 있는 동영상을 터치하면은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소스를 터치하면 오른쪽에 이런 상단에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메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클립과 클립 사이를 제가 이제 터치한 건데요. 이 동영상을 자체를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고요. 그럼 이제 되돌아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메뉴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새로운 영상을 추가하겠다,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오겠다 미디어를 누르시면 아까 처음과 같은 똑같은 메뉴가 떠요. 그럼 여기에 이미지 에셋과 동영상 에셋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요거를 설명 먼저 드릴게요. 에셋은 뭐냐면은요, 키네마스터라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소스예요. 자, 이미지 에셋을 누르면 사진이죠, 사진. 검정색서부터 하얀색, 회색, 뭐 색깔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림들이 보이고요. 동영상 에셋을 누르면 이게 타이머 같은 것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 다운받으라고 나와요. 예,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에셋은 내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에셋 중에 혹시 왕관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 있는 거는 사야 돼요. 그런 건 안 하시면 되죠. 혹시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요거 길거리 가면 행사장에 이렇게 뭐 풍선. 풀렁거리는 요런 것도 있죠. 요런 거 참 좋아요. 요런 거는 이거는 이제 비 오는 날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이기도 하고요. 이건 제주도 무슨 영상인 것 같아요. 제주도. 근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보긴 눌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휴지통 아이콘 누르시면 지워져요. 요거는 이제 제주 이게 이제 뭐 한옥마을 같은 데도 이렇게 비 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지울게요. 레이어란 말 들어보셨죠? 레이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 글자를 넣고 싶어. 글자. 그럼 레이어를 눌러서 밑에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텍스트를 써서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효과 기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라는 거를 눌러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있어요. 이런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얼굴에다가 이런 걸 씌우면은요. 제 얼굴을 가리고 싶을 때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레이어에 들어가서요. 스티커에 가면 기본 스티커 중에 요 모자 있어. 모자. 이런 모자를 선택을 하면은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제 얼굴에다 모자를 씌울 수도 있어요. 얼굴을 가리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생일잔치다 그러면 케이크 모양을 선택을 해서 케이크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왕이면 스티커 중에 이런 왕관을 씌우면 어떨까요? 왕관을 씌우면 아까 모자보다는 왕관이 더 나을 수도 있어. 거기다 더 뒤집을 수 있어요. 그냥 밑에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메인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 하나 덧붙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를 눌러보시면은요. 이렇게 뭐 짧은 음악, 효과음, 뭐 녹음, 곡, 뭐 음악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뭐 프라이데이 나이트 이런 그 음악이 있어요. 그럼 이걸 눌러보면은 음악이 들려요. 이때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음악이 배경에 깔리는 거예요. 이걸 더하기 누르면 밑에 음악이 깔려요. 음악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좀 굵게 나오네요. 두께가. 이거는 소리가 증폭된다는 거지. 그 음악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네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나는 이 음악 앞부분을 자르고 중간만 쓸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악 부분을 눌러요. 음악 부분. 위에 있는 영상 부분에는 음악 부분을 누르면 이거를 여기에서 자를 수도 있어요. 트림을 하면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림을 눌러서 이 빨간 선이 나타난 부분에 왼쪽을 자를 거냐 오른쪽을 자를 거냐 아니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 음악만 계속 반복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자르기를 눌러요. 여러 개를 자르기를 누르면 음악이 3개로 잘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음악 부분 아랫부분은 삭제해버리고 이 뒷부분 음악도 삭제해버리면 이 음악만 지금
소리가 나오는 이거를 꾹 눌러서 앞으로 당기면 음악이 앞으로 가요. 그럼 얘를 플레이하면 요 음악만 반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음악을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직접 녹음을 할 수 있어. 녹음을 누르면은요, 이 마이크,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한테 녹음을 부탁할 수도 있겠죠. 아빠 일어나세요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특히 어린아이들이요, 굉장히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성인들한테 이렇게 녹음을 나레이션을 해달라 그러면 뻔하게 하는데, 아이들한테 요청을 하면은요, 굉장히 재미나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선택을 하면, 영상을 선택하면 여기에다가 영상에 관련된 거를 작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도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림 번호를 눌러서 영상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평상시로 촬영이 된 건데 이걸 슬로 비디오로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필터 이런 것도 나와요. 필터. 이 필터를 누르시면은요, 따뜻한 느낌의 이런 거로 이게 따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선명한 느낌, 뭐 모노, 얘를 흑백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M01이라는 필터로 바꾼 건데요, 없음을 누르면 효과가 사라져요. 원래 영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필터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 영상 작업을 할 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구상을 하겠죠. 구상. 시나리오를 만든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 얼굴을 보여드리고 면도하는 거는 생략하고 면도한 후의 모습을 제가 영상을 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오늘 금천 50블루에서 수업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갑니다 라는 거를 제 목소리를 담아놨어요. 그렇게 구상을 했어요. 저는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촬영을 하겠죠. 촬영을 할 때 이제 마이크나 조명들을 이용해서 촬영할 수가 있죠. 어차피 스마트폰에는 마이크가 자체 내장되어 있으니까 촬영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조명은 별도로 우리가 휴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낮에 출발했기 때문에 굳이 조명을 안 썼어요. 촬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이 편집이 가장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러 오신 건데, 이 편집 중에서는 처음에 할 게 이제 뭐냐면 컷 편집. 컷 편집이라는 건 뭐예요?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단 말이에요. 구간 자르죠. 그래서 뭐 대종상이나 이런 데서도 편집상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위 모양의 트로피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엔 가위장 했다 그러지. 그래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테이프를 붙였단 말이야. 접착되려고 해서. 그러면 중간에 자르는 거지. 그런데 나는 이 중간에 뭐가 더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추가 촬영을 해서 또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컷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오디오, 아까 녹음한 걸 집어넣는다든지 뭐 배경음악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직접 촬영할 때 배경음악을 집어넣고 촬영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생방송이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편집할 때 배경음악을 넣어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를 촬영하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얼굴이 탁 튀어나오면 거기에 이제 이런 효과음도 들어가요. 까꿍 뭐 이런 거. 효과음도 필요해요, 사실은. 효과음. 그래서 제가 효과음 몇 개는 넣어드렸는데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거를 작업을 먼저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편집이 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건 뭐죠? 영상을 완성해야 되겠죠. 영상을 이제 완성해서 시사회를 보겠지, 시사를 하겠지. 그냥 보고 났더니, 좀 뭐가 불편해. 뭐가 불편한가 봤더니, 자막이 없네. 또는 타이틀이 필요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타이틀 같은 거. 그럼 타이틀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뭐예요? 출연자들 쭉 이름이 올라오잖아요. 크레디트 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크레디트 롤. 그것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처음에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섭외하는 사람도 있겠죠? 섭외자 이름이 올라가고요. 섭외자가 누가 섭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고, 뭐 조연 역할 누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조 출연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보조 출연자들 일일이 다 이름을 넣을 수 없으니까 보조 출연을 작업한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어느 회사에서 보조 출연을 뭐 담당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면 뭐 누가 나와요? 감독들이 나오잖아. 촬영 감독, 그 다음에 조명 감독, 무술 감독, 그리고 가장 마지막쯤에 누가 나와요? 이 영화의 실제 감독님이 누구냐 이거지. 그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돈 된 사람, 제작자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그게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연이든 보조 출연이든 간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면 보통 대학에서 졸업 논문 대신에 내가 영어에 참여했다 그러면 이제 그 크레딧 롤에 올라온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학교에다 제출을 하면은 졸업 논문을 통과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레딧 롤을 만들겠죠. 그 영상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카페나 또는 단톡방에다 우리가 이제 업로드해서 같이 보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 단체 대화방에다가 여러분들 가입하신 이유가 미완성이라도 오늘 작업한 걸 한번 올려볼 거예요. 아니면 오늘 댁에 가셔서 좀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 오시기 전까지 올려놓으시면 돼요. 저도 올릴 거니까는요.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는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가 두 가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메인 메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누르거나 그렇게 되면은 영상에 대한 메뉴가 따로 나와요. 이거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요. 자, 기본 메뉴상의 오른쪽에 여기 플레이를 누르면 쭝얼쭝얼거리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영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뀔 때 장면 전환 효과를 주면 좋아요. 여기서부터 하나 쭉 영상이 이어가다가 영상이 바뀌면 생뚱맞게 휙 바뀌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뭘 넣어주면 좋으냐? 여기 중간에 보면 클릭 그래픽이라는 것도 있어요. 클릭 그래픽.
클릭 그래픽 같은 걸 눌러보시면 여행 및 촬영 이런 게 있어요. 여행 및 활동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첫 장 거 이거 여행 액센트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없으면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하나 넣어볼 건데요. 레이어에서 미디어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에셋이라고 있잖아요. 동영상 에셋. 동영상 에셋이 보시면 되게 뭐가 많은데요. 요런 거. 요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제 얼굴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플레이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영상이 위에 올라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엉망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되게 흉하거든요. 그리고 이 음악은 제가 빼버릴게요. 일단은요. 이러려면은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사실은 요 영상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영상을 밑으로 내릴 수는 없어요. 밑으로 내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레이어에다가 아까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잖아요. 요 영상이 레이어로 들어오면 이렇게 제 얼굴이 여기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위에 있는 영상은 또 지워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메인 영상이고요. 여기에 지금 얼굴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요 영상을 이렇게 당기면 저 위에 있는 영상을 만약에 제가 제거한다고 볼게요. 요 영상을 제거하면은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녹색 부분에 제 얼굴이 보이는데 되게 흉하다. 처음에 이걸 감안해서 촬영한 게 아니다 보니까는 그 밑에 영상을 만약에 지우고 이 녹색 부분 있잖아요. 녹색 부분은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요. 여기다 크로마키라는 기능이 있어요. 크로마키. 제가 이제 밑에 그 녹색 부분에 있는 영상을 터치해 가지고 메뉴판에서 밑에 쭉 내려가면 크로마키라는 게 있어요. 크로마키를 누르면 크로마키를 적용하겠다고 제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제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크로마키가 녹색이나 파란색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 녹색 부분을 투명 처리하면은 이렇게 제 얼굴이 이제 여기에 비추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그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김한민 감독이 두 개 그 이순신 장군 나오는 임진왜란 영상을 만들 때 바다에서 촬영을 했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세 번째 영상은 어떻게 했냐면 저기 평창올림픽 그 빙상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크로마키 배경을 쭉 깔아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그 투명한 색을 거기다가 이제 투명 처리해가지고 이제 바다 영상을 배경으로 깔면 바다에서 배가 이제 모형배를 촬영을 해놓고 그게 이제 바다에서 해상 장면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량 크로마키를 한번 검색해 보면은요. 이렇게 촬영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녹색 배경을 깔았잖아요. 이게 이제 실내에서 촬영한 거예요. 옛날에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때는 바다에서 촬영을 했어요. 이쪽 저쪽 두 군데서 배를 띄워놓고 촬영을 하고 파도 치는 장면은 봤더니 바가지에다 물을 퍼가지고 끼얹더라고. 그리고 이제 배에다 줄을 달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흔들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크로마키를 이제 촬영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녹색 배경에다 놓고요. 바닥까지 다 이 배경을 녹색으로 깔아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 이 배경을 만약에 알래스카로 배경을 영상을 집어넣으면 알래스카에서 이 배우들이 이제 활동하는 장면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촬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많이 촬영하면 일기예보 할 때. 일기예보 크로마키 하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슈퍼맨 나는 장면 같은 거 이렇게 촬영도 하고요. 이 기상캐스터가 크로마키 배경 앞에서 촬영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상캐스터 오른쪽에 기상캐스터가 보고 있는 배경이 아닌 배경은 이제 오른쪽에 있고요. 정면에 실제 요 일기예보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쪽에는 뭐 비가 옵니다, 눈이 내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합성을 해서 기상캐스터에다가 합성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런데 이 기상캐스터가 녹색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투명해져. 난리 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이렇게 기상캐스터에 녹색 배경을 처리해야 되는데 녹색 옷을 입으니까는 얼굴하고 팔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영상이 요 영상은 실제 이제 이렇게 이 기상 예보하는 영상이 나와 있는 거를 이 크로마키 배경 앞에서 기상캐스터가 이제 방송하는 장면을 합성을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크로마키 배경 천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크로마키 배경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은 제가 바닷가 강릉 바닷가에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뒤에 합성을 해버리면 강릉 바닷가에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들 많이들 해요. 되게 생뚱맞게 나오네. 보기 싫게 나오는데 하여튼 크로마키라는 거를 작업할 수가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크로마키를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크로마키에 다시 가서 적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냐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영상을 제가 좀 한번 삭제를 해보고요.
다시 새로 만들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업이 임신을 했을 때는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한테 동영상 S에서 제가 뭐를 먼저 가져올 거냐면요. 요런 장면을 하나 가져올게요. 이거는 이제 그 춤추는 장면이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상인데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레이어에다가요. 제가 촬영한 영상을 하나 가져올 건데요. 만약에 제가 요 영상을 가져왔다고 쳐볼게요. 오늘은 금천 50%에서 영상 편집 수업이 있어서 좀 일찍 출발합니다. 뒤로 그러면 이제 여기 크로마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크로마키 부분을 다시 미디어를 가져온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요 세로 영상이잖아요. 세로 영상을 이렇게 세로 영상을 지금 가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상을 선택하시고요. 펜과 줌이라는 게 있어요. 펜과 줌. 이 펜과 줌을 눌러주면은요. 왜 안 움직이지? 회전을 이용하면은 상하가 바뀌고 좌우가 바뀌게 할 수 있고요. 이건 아니지. 음, 왜 이게 안 움직이지? 뭘 잘못 걸었나? 세로를 가로로, 가로를 세로로 바꿀 수 있는데 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네.
리버스는 영상을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뭐 길거리 가다가 넘어졌던 걸 촬영했는데 그 넘어진 장면을 거꾸로 되돌리면 일어나는 장면이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리버스고요. 리버스 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문제는 목소리가 뒤집어지죠. 목소리도 거꾸로 반대로 가잖아요. 왜 펜 줌이 안 되지? 이것도 화면이 뒤집어졌네. 이건 가로 영상이 맞고, 됐다. 아까는 왜 안 됐지, 근데? 다시 가져오면은, 펜 줌에 가면은요, 얘를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지금은 세로 영상인데요. 이거를 제가 끝에까지, 여러분 이제 시작 위치가 여기지만, 끝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시작 위치에서 얘를 손으로 이렇게 펼치면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면 아까는 세로였는데 확대하다 보면 가로가 변하잖아요. 가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재생을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가로 영상으로 바뀌는 셈이죠. 그러니까 펜 줌에 가면은 얘를 이렇게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펼치면은 원래는 세로 영상이었는데 펼치다 보면 가로처럼 변하는데 어떻게 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제가 머리가 이렇게 가슴까지 나오게 됐는데 확대를 잘못하다 보면 제 눈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제 입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 위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근데 요럴 때 요러면 세로 영상인데 요 배경을 뭐를 집어넣어 주면 배경에 깔린 세로 영상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시작이 여기고 끝날 때까지 여기가 끝인데 시작과 끝을 제가 동일하게 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자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하나의 영상이니까 끝까지 확대가 된 상태로 이렇게 좀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요. 요 동영상 에셋에 가면 이 커튼콜이 있어요. 커튼콜. 커튼콜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기 이제 조명이 비치는 거죠. 그 여기 내 얼굴을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내가 이 조명에 내 모습이 비치는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 동영상 에셋에 가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요런 거. 이건 뭐냐면은요. 뉴스 시그널처럼 이런 영상을 하나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끝날 때쯤 돼서 뭐를 하면 될까요?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은요,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라는 거를 이어서 영상을 만든 거를 합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마치 뉴스에 우리 가족 휴가 가는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단에 보면 이렇게 키네마스터랑 로고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돈을 내면 요 로고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상에서 키네마스터로 영상 편집해서 업로드된 영상을 간혹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키네마스터 로고가 찍혀 있는 건 뭐냐면 그 유튜버가 이렇게 무료 버전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광고 효과나 이런 수익이 발생해서 돈을 내고 쓰면은 요 막 이제 이거는 다음에 편집하면 요건 안 나오겠지.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만든 영상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오늘은 2,050%에서 영상 편집 수업이 있어서 좀 일찍 출발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뉴스가 끝나고 나면은 뉴스 시그널 끝나면 제가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메시지가 같이 적용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넣어주면은요,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그 스티커. 여기 스티커가 저는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 근데 이 스티커도요, 저는 미리 또 다운로드를 받아놨으니까 괜찮은데,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런 거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뭐가 번쩍번쩍거리는 걸 집어넣겠다 그러면, 별도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스티커에 들어가서, 다양한 반응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반응도 있고 이런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레이어를 여러 개를 누르면은요. 밑에 이렇게 반복돼서 겹쳐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떤 효과는 괜찮은데 막 겹치다 보면 어떨까요?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건 그때그때 삭제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넣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텍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누르시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녕이라고 쓰면은요. 안녕이란 글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줄 바꾸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글자가요. 고정된 글자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집어넣을 때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다가 빈 줄을 2줄을 넣어요. 그 밑에다가 엔터를 2번 눌러서 빈 줄을 집어넣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글자를 만들 때 이걸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글자들이 있죠. 자막 같은 거 움직이는 글자를 쓸 때는요. 가장 긴 글자를 중심으로 앞쪽에 빈칸을
몇 개를 넣어요. 그리고 뒤에도 빈칸을 몇 개를 넣어요. 응? 글자 어디로 도망갔어? 안녕이라고 쓰고요. 여기 이제 자동 자막 전체를 누르면은요. 이런 기능이 여러분 있으세요? 자동 자막이라고? 네. 이걸 집어넣으면은요. 이제 음성에 들어가는 내 목소리 있잖아요. 그게 자막에 글자가 이제 추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누르면 이제 안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확대하면 돼요. 이 글자가 지금 여기서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영상에서는 여기인데 중간에 이제 지나가다가 안녕이라는 글자가 나오겠죠? 근데 글자를 내가 위치를 조정하려면 이 자막 레이어를 눌러서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이 안녕이라는 글자가 너무 길어 그러면 이 자막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점점점 좌우로 나오거든요.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왼쪽 거를 누르면 자막의 위치가 길어져요. 그리고 얘를 눌러서 이제 오른쪽으로. 근데 오른쪽 부분은요 조절이 안 되고요. 왼쪽 부분을 눌러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늘리고 나서 다시 앞부분을 이렇게 왼쪽으로 당기면 자막의 글자가 길어지는 셈이에요. 얘를 오른쪽에는 못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을 눌러서 줄이거나 그래서 다시 몸통을 잡고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 셈이에요. 이 글자가 너무 크다 그러면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 글자도 회전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요. 인 애니메이션, 뭐 아웃 애니메이션인데 인 애니메이션을 누르면은요. 페이드 기능을 이용하면요. 글자가 서서히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기 누르면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셈이에요. 팝하면 글자가 툭 튀어나오죠. 없으면 원래부터 글자가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위로 밀기 누르면 밑에서 위로 글자가 올라오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글자의 색상을 바꾸실 때 글자를 이렇게 색깔을 눌러주면은요. 글자 색깔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가 있어요. 폰트. 편집을 누르면 글자를 내용을 바꿀 때 쓰는 게 편집이고요. 폰트를 누르시면 왼쪽에 한국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어. 여기 왼쪽에 뭐 고딕체 디스플레이 이거 누르지 마시고 제일 밑으로 가면 한국어라고 있어요. 한국어. 한국어 글자가 저는 많이 깔아놨거든요.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이렇게 기와집 모양 그림이 있어요. 에셋입니다. 에셋.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기와집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도 기와집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와집 누르시면은 글꼴들이 보입니다. 이쪽에 왼쪽에 한국어를 누르시면은요. 여러 가지 글자체가 있어요. 카페24 슈퍼매직이라는 글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글자인데 그 중학생 글자체도 있네요. 또 다른 글자 한번 찾아볼게요. 배달의 민족 주화체도 있고요. 배달의 민족 한나는 11살 체도 있고 나눔 손글씨 펜 글자도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돼요. 저는 웬만한 걸 다 다운로드 받아놔서요.
일본어 글꼴도 있어요. 일본어 글꼴.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다운로드 아이콘이 있으면 이걸 누르면 이 일본어 글자체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체크가 나오면 다운로드가 됐다는 뜻이고요. 어차피 저는 뭐 우리말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 뭐 태국어 이런 건 제가 안 쓰니까는 제가 안 해놨고, 한국어는 웬만한 건 제가 다 다운로드 받았나 봐요. 지금 이게 키네마스터 내에 있는 건가요? 예? 이 키네마스터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있는 글자체를 선택하시면 저는 여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다운로드 아이콘이 안 나오고요. 이런 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운로드 아이콘이 나오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설치가 되는 건데, 아랍어 글자체는 저 아랍어를 모르니까 저는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한국 글자체는요, 웬만한 건 다 다운로드 받아 놓으세요. 요거 베이글 팻이라는 글자체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체를 받아 놨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한국어를 선택하면 KCC 김운채, 소설가 김운 선생님, 그분은 아직도 원고지에다 만년필로 글을 쓰신대요. 그래서 김운 선생님의 글자체를 글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쓸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 키네마스터에서만 쓰는 글꼴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자체 글꼴은 돈 주고 사서 설치하는 거고요. 이건 키네마스터에 쓰는 건데, 이건 정선 동강체입니다. 정선 동강체, 이건 정선 아리랑체고요. 정선 아리랑체로 바꾸면 안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정선 아리랑체로. 이건 이순신체고요. 이순신체. 이건 쿠키런체네요. 쿠키런체. 글꼴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에는 한국어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저는 여기 설치된 글꼴체가 많아요. 설치된 건 여기 나오고요. 또 다른 글자체를 선택하려면 요 에셋, 기와 지붕 그림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보시는 글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선택해서, 이게 학교 안심 돌담이라는 글자체인데 얘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저는 웬만한 건 다 받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아까 뭐 무슨 글자체라고 돼 있는데, 이건 TVN 즐거운 이야기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TVN 뭐 즐거운 뭐 글자체라고 돼 있는데 잘 모르겠어. 이 글꼴을 봐갖고는 이게 무슨 글꼴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선 아리랑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 거, 이순신체라든지. 선생님 아까 썸네일 올리는 것 좀 만들어 주세요. 썸네일. 썸네일이요? 네, 네. 제가 여기 있는 썸네일이라는 걸 누르면은요, 지금 보시는 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지금 보이는 요 장면이요. 요거를 캡처를 해서 썸네일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은 미리 보기 아이콘이 하나 뜨죠. 그걸 썸네일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별도로 저는 만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제 영상에 제 썸네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1일차 썸네일이거든요. 저는 썸네일을 영상에서 직접 추출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썸네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첫 번째 1일 1주차 수업에는 내용이 뭐다. 그리고 이제 교재 그림하고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썸네일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 키넷마스터로 수업했다는 키넷마스터 로고를 하나 붙이고 금천50 플러스 로고 하나 만들어 붙이고 교재 책 그림을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수업 내용 1주차인지 2주차인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거든요. 별도로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유튜브 상에서 영상을 업로드 하면은요. 썸네일 3개를 자동으로 추출해서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고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요 장면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글자를 써고 얘를 썸네일로 추가를 누르면은요. 요 그림이 하나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러면 썸네일이 이제 여기에 캡처를 했으니까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을 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유튜브 만들 때 그걸 올려도 되는데 요거는 잘 안 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썸네일로 쓰겠다 그러면 이걸 썸네일 눌러서 작업하면 되는데 여기는 썸네일이 안 뜨죠. 아이콘이요. 여기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썸네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이 글자를 삭제하면 여기는 썸네일이 안 뜨지만 여기는 뜨죠. 여기는 뜨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에셋을 가지고 불러왔으니까 이거를 쓰면 어떻겠냐고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걸 누르면 캡처를 해서 그림이 저장이 되니까 얘를 하나 더 들어가는 사는 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써요. 이 기능은. 제가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오늘의 수업 내용을 여기다 글자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썸네일로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썸네일 요 캡처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타이틀이 하나 생기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매 수업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요거를 해요. 이것도 다 썸네일들이죠. 이렇게 미리 만들기도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만들어요. 이렇게. 요거 만드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리 캠퍼스? 미리 캠퍼스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도 이제 그림들이 필요하잖아요. 글꼴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있는 건 다 무제한 무료예요. 무료고 저작권의 침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학특강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여러분도 구글 사용하시는 거 있으면 만드시면 돼요.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수업에 필요한 거를 작업을 한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걸 만들 건지 저런 걸 만들 건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 제가 지난주에 수업한 게 요건데 요 그림을 교재 그림 가져오고 요 키네마스터 로고는 유튜브에서 저기 인터넷 찾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50 플러스 센터 요거는 이제 글자를 넣은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요거를 가지고 하나 복제를 해요. 이건 1주차고 이건 2주차니까 제가 여기다가 2일차라고 쓰고 키네마스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날짜를 고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업 내용에 썸네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저 다운로드 해서 이거를 유튜브 올릴 때 제가 이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자동 저장이 돼요. 여기 보면요, 재미난 아이콘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이콘을 제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키네마스터라고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 거는 돈을 주고 사서 쓰면 이게 사라져요. 근데 이걸 뭐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재미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키네마스터라고 이렇게 뒤에 글자가 보이는 거는 제가 이제 무료 버전을 쓰니까 그런데 프로 버전을 쓰게 되면은 글자는 이제 사라지는데 이것도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키네마스터 몰랐을 때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작업했어요. 파워포인트로 이 그림 가져오고 글자 쓰고 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을 썼는데 불편하더라고. 그냥 키네마스터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로 대부분 다 해요. 그럼 여기에는 제가 업로드한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 요거 교재 그림 가져와서 이거는 이제 확대하면 돼요. 확대하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니까 어렵지 않고요. 여기 제 얼굴도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제가 기존에 수업하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여기 이제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해놨네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키네마스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캠퍼스, 뭐 망고보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캠퍼스를 여러 번 한번 써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썸네일 얘기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은 뭐 손도 안 된 미완성이지만 완성을 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올라가는 화살표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되는데요. 요거 누르시면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높은 호환성이 있고요. QHD, FHD, HD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 HD가 있고요. QHD가 있는데 FHD를 쓰세요. 항상. 그리고 50프레임으로 하는 것보다 60프레임으로 하면 더 선명하게는 보이는데요.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30프레임 쓰시면 좋고요. 근데 포맷 중요합니다. 포맷. 여러분 코덱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코덱? 코덱에 유의해야 돼요. 코덱은 뭐냐면은요. 코덱은 컴프레스 앤 디컴프레스의 줄임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압축과 해제예요. 압축과 해제. 영상을 우리가 작업을 하면요, 용량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거를 압축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불이나 두꺼운 옷 같은 경우 비닐팩에다 집어넣고 공기를 빼내면 납작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압축이라는 뜻인데 재생을 할 때는 얘를 해제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때 코덱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데 이 코덱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는 H264라는 코덱을 써요. H265를 쓰면은요. 얘를 쓰면은 뭐가 더 좋으냐면 용량을 줄일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H265라는 코덱을 재생을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H265로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는 모든 영상이 다 자동으로 코덱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작업을 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친구들한테 보내거나 블로그에다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반드시 H264라는 코덱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저장하기만 누르시면 끝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 광고는 닫으시면 되고요. 건너뛰기, 상단에 있는 건너뛰기 누르시면 안녕하세요. 블로그 시작 한 달 만에 월 120만 원을 완성이 됐어요. 제가 아까 영상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렇게 일부만 가져왔잖아요. 근데 원래는 제가 앞에서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중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집어넣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지금 출발한 장면만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30분 촬영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시간도 꽤나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나름 완성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작업이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완성된 게 있고요. 아까 제가 연습하던 거 제가 망쳐놔서 요거는 이제 배려놓은 건데, 요게 이제 마지막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얘를 누르면 얘를 다시 편집할 수는 있어요. 그럼 키네마스터 오늘은 이제 마무리가 진 거예요. 그럼 이제 빠져나오시면 이제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진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거 집에 가서 영상 편집하고 나서요. 우리 카톡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수업한 거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복습하세요라고 알려놓을 테니까는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